반갑습니다. 최 대표의 노무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로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개념, 일하는 사람,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 노동법이나 노무에 있어서 이 근로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혹시 혹은 근로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자성. 근로자성이라는 게 뭐냐?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근로자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은 사업자가 되겠죠. 자, 사업자냐 근로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우리 노동법이나 노무 얘기할 때는 많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나 우린 직원들이나 다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말 어렵죠? 자, 그걸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근로자라 하면 어떤 의미냐?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 사용자, 즉 사업주로부터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지휘 감독.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흔히들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근로자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아르바이트생 혹은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는 근로자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휘 감독,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로자 중에서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특수 고용직 혹은 줄여서 특고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레미콘 기사,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자 이런 분들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 고용직에 일하는 종사자로 이분들은 근무 형태는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근로자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 직종별로 직군별로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지금 다툼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분쟁이 있어서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퇴직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쟁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판례에 이분들은 사업자야, 이분들은 근로자 이렇게 판례가 난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쿠르트 판매원 근로자인가요 사업자인가요? 이분들도 판례가 난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자로 판례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일하는 도우미들 어떤가요? 근로자인가요 사업자인가요? 이분들은 또 근로자로 판결이 났어요. 근로자라는 거는 퇴직금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사례들도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요. 각 업종 직군별로 이런 근로자냐 아니냐 퇴직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쟁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근로자야 계속 사업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판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가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받으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잘 아실 겁니다. 퇴직금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줘야 되겠죠.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휴수당. 그 다음에 또 4대 보험.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사업장에서 줘야 되는 가산임금, 휴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이분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이제 범위 내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노동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를 모두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자율계약서로 써놓고 실제 근무는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했다. 이런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자,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4대 보험 가입 유무도 아니고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느냐, 지휘감독을 사업주로부터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은요. 우리 사장님들을 만나뵈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직원들은 3.3%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3.3%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냥 사업주로 해서 3.3% 원천 징수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업주 사장님들 많이들 계세요. 자, 원천 징수를 한다. 세금을 3.3% 낸다. 이거는 국세청 세무서의 기준입니다. 세금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로자성, 근로자냐 아니냐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법에 따라서 기준을 부여하는 겁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기준이다? 지휘감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용종속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뭐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짧게 일하든 길게 일하든 어떤 형태로 일하든지 간에 나중에 퇴사할 때 사장님 저 퇴직금 주셔야 됩니다. 아, 너는 뭐 우리 3.3% 뛰고 원천 징수했으니까 너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지휘감독을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느냐,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뭐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안 한 것,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휘감독을 받는,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뭐 착각을 많이 하시고요.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자란 어떤 부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근로자성,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최 대표의 노무이야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